여러분, 요즘 몸은 좀 어떠세요? 걸으실 때 불편한 건 없으신가요? 최근에 저를 찾아오신 67세 남성분이 첫 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신발 밑창이 이상해요. 한쪽만 자꾸 닳아요. 신발 문제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새 신발을 사셨는데 한 달 후에 또 똑같은 쪽만 닳더래요. 그제야 이상하다 싶어서 오신 거죠. 검사 결과를 보고 저도 정말 놀랐습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60%나 막혀 있었거든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분은 택시 운전을 하시는데 운전 중에 쓰러지셨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저는 25년간 뇌혈관 위험 신호를 연구해온 박사 김태윤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내담자를 만나면서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어요. 뇌혈관에 문제가 생긴 분들 10명 중 7명이 먼저 다리 증상을 겪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이걸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고 넘어가셨어요. 60 넘으면 원래 다리 힘이 빠지는 거 아니야? 요즘 등산 많이 해서 그런가 봐. 운동 부족이겠지 뭐.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게 가장 위험합니다. 왜 뇌 문제가 다리로 나타날까요? 우리 뇌는 온몸을 조종하는 중앙 컴퓨터 같은 거예요. 정전이 되면 제일 먼 곳부터 불이 꺼지잖아요. 뇌에서 발끝까지 신경이 1m가 넘게 이어져 있는데 이렇게 긴 신경은 혈액 공급이 조금만 부족해도 바로 신호를 보내요. 마치 긴 호스 끝에 물이 제일 약하게 나오는 것처럼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신호를 알아채지 못한다는 겁니다. 한쪽 다리 힘이 약해지고 발끝이 끌리고 균형이 안 잡혀도 요즘 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죠. 특히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면 더 안심하게 돼요. 하지만 이게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뇌혈관이 잠깐 막혔다가 다시 뚫린 거거든요. 마치 댐에 금이 가는 건데 물이 잠깐 새다가 멈추는 것과 같아요. 금은 계속 커지고 있는데 말이죠. 제가 만난 분들도 모두 그러셨어요. 그때 병원에 갔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하시더라고요. 58세 택배 기사분은 석 달 동안 오른쪽 다리가 이상하다고 느끼셨대요. 그런데 일이 바빠서 계속 미루셨다고 해요. 그러다 어느 날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셨어요. 다리에 힘이 확 풀리면서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검사 결과 뇌혈관이 70%나 좁아져 있었어요. 조금만 더 진행됐으면 완전히 막힐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죠. 제 아버지도 65세 때 갑자기 한쪽 팔에 힘이 안 들어가셨어요. 처음엔 50견인 줄 알았죠. 그런데 검사해보니 경동맥이 막히기 시작한 거였어요.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지금은 80세가 넘으셨는데도 매일 등산 다니십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이 분야를 더 깊이 파고들게 됐어요. 여러분, 혹시 요즘 다리에서 이상한 느낌 받고 계신가요? 한쪽만 힘이 약하다거나 발끝이 자주 걸린다거나 균형이 예전 같지 않다거나요? 절대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그게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뇌혈관 위험을 알리는 7가지 다리 증상과 집에서 3분 만에 확인하는 자가 점검법, 그리고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5가지 예방 전략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주변 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작은 관심이 큰 건강을 지킬 수 있거든요. 좋아요 한 번으로 건강 습관 이어가 보세요. 제가 작년에 만난 58세 남성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택배 일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계단 올라갈 때 오른쪽 다리가 남의 다리처럼 느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일이 많아서 피곤한 줄만 알았대요. 무거운 짐 나르는 일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택배를 배달하면서 계단을 수없이 오르내리셨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건 쉬어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오히려 점점 심해져서 나중엔 평지 걸을 때도 오른쪽 발이 끌리기 시작했대요. 신발 밑창을 확인해 보니 오른쪽만 유독 닳아있더래요. 아내분이 걱정하셔서 전문 기관에 가보라고 했는데 본인은 괜찮다며 버티셨다고 해요. 일 못하면 생계가 막막하니까요. 두 아들 대학 등록금도 내야 하고 전세 자금 대출도 갚아야 하는데 몸이 안 좋다고 쉴 수는 없었던 거죠. 파스 붙이고 찜질하고 진통제도 먹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동료들한테 물어보니 다들 허리 디스크 아니냐고 하더래요. 그래서 한의원도 가보고 물리치료도 받아봤는데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더 심해졌고 나중엔 운전할 때도 브레이크 밟는 힘이 약해진 걸 느꼈다고 해요. 그러다 어느 날 새벽에 큰일이 생겼어요.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신 거예요. 다리에 힘이 확 풀리면서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그때 정말 무서웠다고 하시더라고요. 평소 건강 자신했던 분이라 더 충격이 컸대요. 바로 다음날 검사 받으러 오셨는데 결과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뇌로 가는 혈관 한 곳이 70% 이상 좁아져 있었던 거예요. 조금만 더 진행됐으면
완전히 막힐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죠. 이분은 지금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으로 건강하게 일하고 계세요. 이게 얼마나 흔한 일인지 아세요? 제가 만나는 내담자 10명 중 6명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오세요. 다리 증상을 단순한 피로나 노화로 여기고 넘어가다가 큰일 날 뻔한 거죠.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하는 미니 뇌경색 증상은 정말 교묘합니다.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거든요. 5분에서 30분 정도만 지속되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괜찮아져요.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괜찮아졌으니까 넘어가는 거죠. 마치 화재 경보기가 잠깐 울렸다가 멈춘 것 같은 상황이에요. 불이 꺼진 게 아니라 잠시 연기가 줄어든 것뿐인데 말이죠. 실제로 이런 전조 증상을 경험한 분들 중 3분의 1이 석 달 내에 큰 뇌혈관 사고를 겪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조기에 발견해서 관리하면 90% 이상 예방할 수 있거든요. 이 차이 정말 크지 않나요? 석 달이면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시간이에요. 제때 발견하면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데 놓치면 평생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는 거예요. 뇌혈관 문제가 왜 다리로 나타나는지 먼저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뇌는 몸 전체를 컨트롤하는 사령부입니다. 특히 운동신경을 담당하는 부분에 혈액 공급이 부족하면 제일 먼저 다리에 이상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다리를 움직이는 신경이 가장 길거든요. 전선이 길수록 문제가 생기기 쉬운 것처럼요. 뇌에서 발끝까지 이어지는 신경은 1m가 넘는데 이렇게 긴 신경 경로 중 어느 한 곳이라도 혈액 공급이 부족하면 바로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 다리는 중력을 거슬러 혈액이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더욱 취약합니다. 한쪽 다리만 힘이 빠지는 증상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계단 올라갈 때 특히 잘 나타나는데요. 평소엔 괜찮다가 계단만 오르면 한쪽 다리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제가 만난 63세 여성분은 시장 가는 계단에서 이 증상을 처음 느끼셨대요. 장바구니가 무거워서 그런 줄 알았는데 빈손으로 올라가도 똑같더래요. 처음엔 오른쪽 다리가 왼쪽보다 한 박자 늦게 올라오는 느낌이었대요. 그러다 점점 심해져서 나중엔 계단 난간을 잡지 않으면 올라가기 힘들 정도가 됐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괜찮은데 오후가 되면 증상이 심해진다고 하셨어요.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말에 충분히 쉬어도 월요일 오후면 또 같은 증상이 반복됐대요. 검사해보니 왼쪽 중대뇌동맥이 좁아져 있었어요. 이 혈관이 오른쪽 다리 운동을 담당하는 뇌 부위에 혈액을 공급하거든요. 혈관이 50% 정도 막혀 있었는데 활동량이 많아지면 혈액 요구량이 늘어나면서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이런 경우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특히 양쪽 다리 힘 차이가 느껴진다면 바로 검사 받으셔야 해요. 집에서 간단히 확인하려면 의자에서 한쪽 다리로만 일어서 보세요. 정상이라면 양쪽 다 비슷한 힘으로 일어설 수 있어야 해요. 한쪽이 확실히 힘들다면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발끝이 자주 걸리는 것도 놓치면 안 되는 신호예요. 발목을 들어 올리는 근육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현상인데요. 정강이 앞쪽 근육을 뇌가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면 발끝이 처지게 되거든요. 57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평소 걸을 때 자주 발끝이 걸려서 신발 앞코가 금세 닳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발목이 뻣뻣해서 그런 줄 알고 스트레칭도 열심히 하셨대요. 아침마다 발목 돌리기 운동도 하고 종아리 마사지도 받았는데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석 달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걸을 때 발을 높이 들어 올려야 해서 걸음걸이가 이상해졌어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걷냐고 물어볼 정도였대요. 계단 내려갈 때는 발끝부터 닿아서 위험했고 작은 턱에도 걸려 넘어질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하세요. 검사 결과 전두엽 운동 영역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기 시작한 거였어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런 줄 알지만 갑자기 시작됐다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해요. 발끝 들기 테스트를 해보세요. 의자에 앉아서 발끝만 위로 들어 올려 보는 거예요. 10초 동안 유지가 안 되거나 한쪽만 힘이 약하면 신호일 수 있습니다. 걸을 때 한쪽으로 쏠리는 증상도 있어요. 직선으로 걷는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죠. 72세 남성분이 아내와 산책하다가 자꾸 아내 쪽으로 부딪힌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처음엔 애정 표현인 줄 알았는데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횡단보도 걸을 때도 출발은 왼쪽 끝에서 했는데 도착할 때 보면 오른쪽 끝에 가 있더래요. 아내분이 이상하다고 해서 오셨는데 균형 감각을 담당하는 손해 쪽 혈관에 문제가 있었어요. 손해는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여기에 혈액 공급이 부족하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증상이 나타나요. 집에서 확인하려면 눈 감고 제자리 걷기를 30초 해보세요. 처음 위치에서 한 발 이상 벗어나면 검사가 필요합니다. 다리 저림이 한쪽에만 나타나는 것도
주의해야 해요. 양쪽 다 저리면 혈액순환 문제일 가능성이 높지만 한쪽만 저리고 특히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올라온다면 뇌혈관 문제를 의심해 봐야 해요. 감각신경 경로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57세 여성분이 왼쪽 발가락만 저리다고 오셨어요. 처음엔 양말 때문인 줄 알았대요. 양말 안 신고 다녀도 계속 저리니까 이상해서 오신 거예요. 저림이 점점 발목 종아리까지 올라오더래요. 찬물에 발 담그면 왼쪽은 차가운 걸 못 느끼고 뜨거운 물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검사해보니 우측 뇌 소혈관에 경미한 경색이 발견됐어요. 저림과 함께 감각이 둔해지거나 뜨거운 물도 못 느낀다면 더욱 위험해요. 바늘로 살짝 찔러보는 테스트를 해보세요. 양쪽 발을 똑같이 찔렀을 때 한쪽만 둔하게 느껴진다면 검사가 필요합니다. 종아리 경련이 한쪽에만 자주 일어나는 것도 신호일 수 있어요. 밤에 쥐가 나는 건 흔한 일이지만 유독 한쪽 종아리에만 반복된다면 달라요. 뇌에서 근육 긴장도를 조절하는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69세 남성분이 석 달째 오른쪽 종아리만 밤마다 경련이 일어난다고 하셔서 검사했더니 좌측 기저핵 부위에 작은 경색이 있었어요. 기저핵은 근육 움직임을 부드럽게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하거나 이완돼요. 이분은 낮에도 가끔 종아리가 딱딱하게 굳는다고 하셨어요. 계단 내려갈 때 특히 심했대요. 마그네슘 부족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였죠. 마그네슘 부족은 양쪽 다리에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뇌혈관 문제는 한쪽에만 집중적으로 나타나요. 갑자기 다리가 풀리는 증상은 정말 위험합니다. 멀쩡히 걷다가 무릎이 꺾이면서 주저앉게 되는데요. 이건 뇌간 부위 혈류 장애로 생기는 급성 증상이에요. 66세 여성분이 버스에서 내리다가 갑자기 다리가 풀려서 넘어질 뻔했다고 오셨어요. 다행히 옆 사람이 잡아줘서 큰 부상은 없었지만 그 순간 정말 무서웠대요. 다리가 내 다리가 아닌 것처럼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갔다고 해요. 20초 정도 지나니까 다시 힘이 돌아왔는데 그 후로도 하루에 한두 번씩 비슷한 증상이 반복됐어요. 검사 결과 척추뇌저동맥 부전증이 발견됐어요. 뇌간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불안정한 상태였죠. 이런 증상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보행 속도가 느려지는 것도 놓치기 쉬운 신호예요. 예전엔 30분이면 충분했던 거리를 45분이 걸린다면 주의해야 해요. 단순히 체력 저하가 아니라 뇌 운동 조절 기능이 떨어진 거일 수 있거든요. 71세 남성분이 아내와 함께 걷는데 자꾸 뒤처진다고 오셨어요. 예전엔 아내보다 빨리 걸었는데 언제부턴가 따라가기 힘들더래요. 발을 앞으로 내딛는 게 무거운 느낌이 든다고 하셨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신중해지고 발을 높이 들지 못하고 끌듯이 걷게 됐대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첫 걸음이 제일 힘들다고 하셨어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보행 속도가 20% 이상 느려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혈관 질환 위험이 3배 높다고 해요. 실제로 이분도 뇌소혈관 질환이 진행 중이었어요. 보행 속도 테스트를 해보세요. 10m를 걷는데 걸리는 시간을 재보는 거예요. 예전보다 5초 이상 늘어났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조합이 있어요. 한쪽 다리 힘 빠짐과 저림이 동시에 나타나면 중대뇌동맥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발끝 걸림과 보행 속도 저하가 함께 나타나면 전두엽 손상을 의심해 봐야 하고요. 한쪽으로 쏠림과 갑자기 다리 풀림이 반복되면 손해나 뇌관 쪽 문제일 수 있어요.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을 동시에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3가지는 뇌혈관의 3대 악당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만 높아도 위험한데 2개 이상 높으면 위험도가 10배로 뛰어오르거든요. 59세 남성분이 계셨는데 혈압만 조금 높다고 안심하고 계셨습니다. 140 정도니까 약 안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런데 검사해보니 공복 혈당도 120, 나쁜 콜레스테롤도 150이었습니다. 3가지가 조금씩 높은 게 하나만 많이 높은 것보다 훨씬 위험해요. 혈관벽에 3가지 공격이 동시에 들어오는 거니까요. 이분께 3가지를 동시에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아침 공복에 혈압 재고, 아침 식사 2시간 후 혈당 체크하고, 저녁엔 콜레스테롤 관리 식단 지키기. 이렇게 하루를 3파트로 나눠서 관리하니까 훨씬 쉽다고 하셨어요. 매일 아침 혈압 재는 습관부터 시작하세요. 수첩에 적어두고 변화를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관리가 시작됩니다. 혈압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가기 전에 재는 게 가장 정확해요. 5분 정도 안정을 취한 후 2번 재서 평균값을 기록하세요. 한 달 후 패턴을 보면 어떤 날 높아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은 다음 날,
짜게 먹은 다음 날, 술 마신 다음 날 확실히 올라가거든요. 혈당은 공복보다 식후가 더 중요합니다. 식후 2시간 혈당이 160 넘으면 위험 신호예요. 콜레스테롤은 저녁 식사가 핵심입니다. 기름진 고기 대신 생선, 튀김 대신 구이. 이것만 지켜도 석 달 후 수치가 달라져요. 저는 병원에서 점심을 12시 30분에 먹습니다. 그래서 12시 정각에 뽕잎차를 한 잔 마셔요. 식전에 차를 마시면 식후 혈당 상승을 줄일 수 있거든요. 이런 작은 습관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규칙적인 걷기 운동도 정말 중요해요. 하루 30분, 주 5번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강도예요. 숨이 약간 차면서도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한 정도가 딱 좋습니다. 64세 여성분이 매일 2시간씩 천천히 걷는다고 자랑하셨는데 사실 효과는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30분을 좀 빠르게 걷는 게 훨씬 낫습니다. 심박수가 올라가야 혈관이 탄력을 받거든요. 걷다가 5분마다 속도를 바꿔보세요. 빠르게 1분, 보통 속도로 4분 이렇게 반복하면 뇌혈관이 탄력을 받습니다. 이걸 인터벌 워킹이라고 하는데 일반 걷기보다 효과가 2배 이상 좋아요. 제 아버지도 이 방법으로 경동맥 협착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78세인데도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30분 인터벌 워킹 하세요. 처음엔 힘들어 하셨는데 이제는 하루 안 하면 몸이 찌뿌둥하다고 하세요. 걸을 때 팔을 크게 흔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팔을 90도로 굽히고 앞뒤로 크게 흔들면 상체 혈액순환도 좋아져요. 또 발 뒤꿈치부터 땅에 닿고 발가락으로 밀어내듯 걸으세요. 이렇게 하면 종아리 펌프 기능이 활성화돼서 다리 혈액이 심장으로 잘 올라갑니다. 금연과 절주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담배 한 개비가 혈관을 8시간 동안 수축시킨다는 거 아셨습니까? 하루 한 갑이면 혈관이 쉴 틈이 없습니다. 니코틴이 혈관 벽을 공격하고 일산화탄소가 산소 공급을 방해해요. 67세 남성분이 40년 피운 담배를 끊었더니 6개월 만에 혈관 나이가 10년 젊어졌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지만 금연 보조제 도움받으면서 버티셨어요. 입이 심심할 때마다 무가당 껌 씹고 담배 생각날 때마다 찬물 한 잔 마시고 이렇게 하나씩 극복하셨습니다. 지금은 담배 냄새만 맡아도 역겹다고 하세요.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음주는 괜찮다고들 하지만 뇌혈관엔 독이에요. 알코올이 혈압을 올리고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듭니다. 특히 폭음은 절대 금물이에요. 일주일에 소주 2병 이상 드시면 뇌출혈 위험이 4배로 높아집니다. 55세 남성분이 매일 소주 1병씩 드시다가 일과성 허혈 발작 경험하고 완전히 끊으셨어요. 처음엔 잠도 안 오고 손도 떨렸지만 한 달 지나니까 몸이 가벼워지고 아침에 일어나기도 쉬워졌습니다. 혈압도 160에서 130으로 떨어졌고요.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뇌혈관이 회복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자는 동안 뇌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거든요. 특히 수면 무호흡증은 뇌졸중 위험을 5배나 높입니다. 70세 남성분이 코골이가 심하다고 오셨는데 수면 검사 결과 시간당 30번씩 호흡이 멈추고 있었어요. 산소 공급이 계속 끊기니 뇌혈관이 손상될 수밖에 없죠. 이분께 수면 자세 교정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옆으로 누워 자고 베개 높이를 7cm 정도로 조절하고 저녁은 가볍게 드시라고 했어요. 자기 전 스마트폰은 절대 금물입니다. 블루라이트가 뇌를 깨워서 깊은 잠을 방해하거든요.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TV 안 보는 게 좋습니다. 대신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하고 책 읽으면서 몸을 이완시키세요. 침실 온도는 22도 정도가 적당하고 너무 어둡지도 너무 밝지도 않게 유지하세요. 수면 시간은 7에서 8시간이 최적입니다. 너무 많이 자는 것도 좋지 않아요. 스트레스 관리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이 수축해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혈관 벽을 공격하거든요. 실제로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은 뇌졸중 위험이 2배 높습니다. 68세 여성분이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스트레스 받다가 일과성 허혈 발작을 경험하셨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 후로 매일 30분씩 명상하고 일기 쓰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석 달 후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증상도 사라졌어요. 깊은 호흡을 5번만 해도 혈관이 이완됩니다. 화가 날 때, 답답할 때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또 하루에 한 번은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화초 가꾸기, 음악 듣기, 그림 그리기 뭐든 좋습니다. 즐거운 일을 할 때 엔돌핀이 나와서 혈관이 이완되거든요. 이 5가지 방법을 동시에 실천하는 게 핵심입니다. 하나씩 따로 하는 것보다 함께 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나거든요. 65세 남성분이 계셨는데 처음엔 운동만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담배는 계속 피우고 스트레스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운동만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5가지를 동시에 실천하라고 권했더니 처음엔 부담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접근했어요. 첫 달은 혈압 체크와 걷기, 둘째 달은 금연 시작, 셋째 달은 수면 관리, 넷째 달은 스트레스 관리 이렇게 하나씩 추가했습니다. 6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어요. 혈압이 150에서 120으로, 혈당이 130에서 100으로, 콜레스테롤이 250에서 180으로 떨어졌습니다. 제 동료 중 한 분은 매일 산책할 때 혈압계를 들고 나가세요. 산책 전후로 혈압을 재보면 운동 효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생활 속 작은 습관도 중요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기, 앉아있을 때 다리 운동하기 이런 작은 실천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요.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56세 여성분은 1시간마다 일어나서 5분씩 걷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화장실 갈 때 먼 화장실 이용하고 점심시간에 건물 한 바퀴 돌고 퇴근 후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걷고 이렇게 일상에서 운동량을 늘렸어요. 석 달 후 체중이 3kg 빠지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식습관 개선도 빼놓을 수 없어요. 짜게 먹는 습관이 혈압을 올리고 단 음식이 혈당을 올리고 기름진 음식이 콜레스테롤을 올립니다.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5g 이하로 줄이고 당분은 25g 이하로 포화지방은 20g 이하로 제한하세요.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고 통곡물을 선택하고 기름진 육류보다 생선을 먹으세요. 견과류도 좋지만 하루 한 줌 정도로 제한하시고요. 물은 하루 8잔 이상 마시되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십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다리에 나타나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면 큰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한쪽 다리 힘 빠짐, 발끝 걸림, 한쪽으로 쏠림, 한쪽 저림, 한쪽 경련, 갑자기 풀림, 걸음 느려짐. 이 중 하나라도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이런 증상이 일과성으로 나타났다 사라져도 안심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큰 위험의 전조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겁낼 필요는 없어요. 조기에 발견하면 90% 이상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금연 절주하고 잠 잘 자고 스트레스 관리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건 3분자가 체크예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3분만 투자하세요. 의자에서 한쪽 다리로 일어서기, 눈 감고 30초 서 있기, 발끝 들어 올려 10초 유지하기 이 3가지만 해도 이상 신호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65세 여성분이 제 강연 듣고 매일 체크하다가 한쪽 다리 힘이 약해진 걸 발견하셨어요. 바로 검사 받으니 경동맥이 막히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지금은 약물 치료와 생활 관리로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이분이 그러셨습니다. 3분이 내 인생을 바꿨다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거창한 계획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 매일 아침 3분자가 체크만 하세요. 그리고 이상하다 싶으면 망설이지 말고 전문가를 찾아가세요. 빨리 발견할수록 쉽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건강은 지키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갑시다.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